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6월 12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드디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표결이 됩니다. 오후 2시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먼저 나와서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겠죠. 그때 노웅래 의원 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 휴대전화 외판원에 비유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오늘 또 나올 텐데, 아마 이정근 녹취록과 관련해서,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부결되든 가결되든 이재명에게는 그 상당한 이 상처가 또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 앞서서 오늘 10시부터 지금 그 의원총회가 국회 본회의에 앞서서 10시부터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죠. 민주당 의원총회. 여기서 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나 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 가장 그 핵심적인 문제, 그때 이 혁신위 파동 9시간 만에 낙마한 혁신위원장이 낙마한 그 파동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이 발언을 할지 그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공적 라인을 무시하고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래경 그 혁신위원장을 인선을 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넘길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이것을 치고 나서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할 것인가. 자, 그 부분도 지켜본 뒤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조간신문들은 여전히 이 싱하이믹 중국 대사의 무례한 행동, 그리고 그것을 판을 깔아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로 여러 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일보, 국민만평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 이면에 실린 국민만평인데, 그림을 보시면 이 싱하이밍이 중국 대사 이재명의 머리 위에 스피커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떠듭니다. 중국 패배에 배팅을 하면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그려놓고 그 아래, 자, 그래도 이건 아닌 듯. 자,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 듯. 아무리 이 본인이 다급하고 후쿠시마 이 방류수 문제로 중국과 서로 뭐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후쿠시마 방류수가 시작이 되면은 이 죽창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이 토대를 까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듯하다. 자, 이런 만평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3면 그 위에 기사, 아래 기사인데 3면 위에 기사는 한중 관계의 시한폭탄, 국장급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무례, 그리고 아래 기사는 망신 자초한 이재명 교수 모임에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자, 3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막말이 촉발한 외교 충돌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과 일본에는 차관급 대사를 임명을 하는데, 한국에는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대통령의 최측근을 지금 대사로 계속 보내죠. 그런데 중국은 대부분 은퇴 직전 외교관을 한국 대사로 보낸다. 그리고 국장급, 북한, 일본은 차관급 무시를 하는 거죠. 자, 그 여권에서는 이 싱하이밍, 이 무례한 발언이 나오고 나서 싱하이밍을 추방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대한민국을 무슨 속국으로 보는 망발이다, 그리고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싱하이밍도 싱하이밍이지만은 그 판을 깔아준, 그리고 15분 동안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해준, 민주당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해주고 마치 강의 듣듯이 그것을 듣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 부안해동하는 발언도 했고, 또 민주당 이재명의 참모들은 막 싱하이밍의 말을 받아 적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자, 그 아래 기사 망신자초한 이재명 교수 모임 짜장면이 목구멍 넘어가던가, 이 기사는 이겁니다.
이재명이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로 급이 높은데 대사 간 것부터가 경 낮춘 행동이다. 야당 내부에서도 상대 교회에게 말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는데 이재명 책임론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급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 이재명이 직접 서울 성북구의 중국 대사관저로 찾아간 것부터가 이례적이고 스스로 격을 낮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보통 이 주요국의 대사와 뭐 만찬을 하기도 하죠. 뭐 관저에서 만찬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정당 대표가 보통 비공개를 합니다.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마치 그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알현을 하러 가는 것처럼 보인다. 아주 큰 나라의 대사들에게 그런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비공개로 하고 마는데 이재명은 유튜브 생중계까지 하면서 판을 벌렸습니다. 판을 깔아줬습니다. 이재명의 국가의전서열은 8위. 그런데 이 싱하이명은 중국 국장. 이 전문가들은 이재명의 실질적 위치는 의전서열 8위보다도 훨씬 높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7석을 가진 국회의석 가반을 가진 원내 제1당 대표 그리고 이재명이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막강한 힘이 있는 거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득표율 격차는 0.73%포인트. 그래서 뭐 현재도 자기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면 어쨌든 이재명이 항상 1위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본인이 다급하니까 국장급 앞에 가서 머리를 쪼아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전현직 대학 교수로 구성된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발표한 성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싱하이밍 대사의 오만방자한 교실을 듣고도 그날 저녁 짜장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든가 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돼야 하나. 제1야당 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 외교안보 주권에 대해 상대가 가짜는 말을 늘어놓는 것을 15분이나 공손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 이렇게 성토를 했습니다. 짜장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든가. 그때 문재인 그 일행이 평양에 가서 평양 냉면을 먹을 때 리성건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했던 말이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자, 그것과 똑같은 상황.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든가 이렇게 정교모가 대받아쳤습니다. 이 동아일보 보시면은 6면에서 이 기사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6면 기사 보시면은 대통령실 이재명 중대사 알현했다. 알현. 그리고 이재명은 경제협력 위한 국익외교다. 뭐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사는 역시 동아일보 기사인데 영국 순핵 짓거려 그러니까 중국의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영국 대사는 순핵 총리가 찌꺼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일본 대사는 일본 국민 불길 속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중국이 전략외교, 뭐 늑대 전사, 전략외교 대사들 상대국의 막말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싱 대사의 발언에 어떤 제지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아 계속 듣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의 저자세 외교를 비판을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 인사들의 과거 중국 우호 발언에는 숭중 사대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을 숭상하는 사대주의. 그리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 간 관계는 상호 존중 기본이 돼야 한다. 이런 정제된 입장을 냈는데 지금 여론이 워낙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고 악화되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니 대통령실도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싱하이밍 대사와 만난 것은 면담이 아닌 거의 알현한 수준이다. 이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친강 외교부장 부임 후에 중국에서 이 대사들이 상대국의 막말 논란이 심화됐는데 타국 정상 장관에도 공격적 발언을 막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외교 결례를 한다. 뭐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중국 문제고 이렇게 강하게 그 대받아 치면은 중국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처럼 이렇게 판을 깔아주기 때문에 이재명은 또 지금 친강 뭐 외교부장이 들어서고 나서 그런 행태를 한다는 것을 충분히 뭐 예상을 할 수 있으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판을 깔아줬고 지금 역풍을 엄청나게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이 이 한국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 때 너무 비굴한 외교를 중국에 펼쳤기 때문이죠. 그때 뭐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중국에 가서 한국 기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었죠. 그리고 중국에 가서 혼밥을 하는, 중국에서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중국까지 가서 혼밥하는, 자, 그런 문제인 그 5년 동안 그렇게 비굴하게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초기 사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시진핑 방한만 학수고대하면서 혹시 시진핑이 한국에 오는데 차질이 있을까봐 의사협회에서 그토록 수차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 입국을 불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 시진핑 눈치 보느라고 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를 창궐하게 만드는 그런 그 정책 실패, 외교 그 비굴한 외교를 보였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양산에서 산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산중 정치. 뭐 책방도 내고 여러 가지 돈벌이도 하면서 산중 정치를 하는데, 자, 주말에 조국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조국. 지금 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지금 부인은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딸 데리고 다니면서 북코센터 하다가 이제 그 문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자,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이 조국 총선 출마하나, 문 전 대통령 만나 길 없는 길 가겠다. 이거 뭐 총선 출마하겠다는 이야기죠. 무슨 뭐 고상한 책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조국의 발언을 놓고 11일 정치권이 종일 술렁거렸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가서 전날에 3년 6개월 만에 뭐 만났다고 하네요. 그 사이에 뭐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겠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고 나서 평산 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를 나누고 기경했다. 마치 뭐 심각한 고뇌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다음 말이 이 본인이 앞으로 염치 없지만 출마를 하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이 자락을 까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 태행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가겠다. 무슨 말인지 어쨌든 이 출마 명분을 문재인 명예회복, 본인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짧게 했고 또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명예회복. 자,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지금 자락을 깔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을 찾아가서. 4월까지만 해도 총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점점 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출마 지역까지 막 나옵니다. 서울 간악구 봉천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네요. 작년 3월에. 벌써 이거 총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본인이 고향 PK 출마철도 나온다. 부산, 그리고 조국 그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이 위치한 경남 창원 진해가 구체적으로 꼽힌다. 웅동학원 비리도 있었네요. 지금 뭐 유야무야 되는데 그것도 웅동학원과 관련한 뭐 그 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국가에 그 기부하겠다 했는데 그거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말뿐이지 그대로 본인 가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조차 조국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도 모자랄 판이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국이 출마하면은 제가 어제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당의 치명타가 됩니다. 본인은 당선될지도 모르지만은 민주당의 치명타가 되면서 수도권 선거에서 조국의 강이 다시 앞에 놓이게 되겠죠. 민주당 앞에. 그래서 반칙과 특권, 그것이 심판을 받는 그 총선 구도가 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상황이죠. 조국의 개인 욕심이 또 민주당을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본인이 이 욕심을 부리면서 그제 자락을 간 것이 문재인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마치 심각한 고뇌를 소려나는 것처럼 독주를 마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뭐 없는 길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특유의 그 말솜씨로 지금 총선 출마를 위한 자락을 까는 그 상황이 되고 있고, 그것을 또 문재인은 이 산중 정치를 하면서 현실 정치에 뭐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다가 뭐 책방을 내면서 벌써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그것을 더 구체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톱, 주요 조간신문 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은 성간입니다. 성간이 이야기. 자, 성간이 자소서는 아빠 속에서 가족이 함께 쓴 성간이 아빠 찬스. 채용 특혜 자녀들 자기소개서에 성간이의 개서, 공직의 종사 이렇게 씁니다. 자기소개서에. 아빠는 인사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한다. 그러면 합격. 그 옆에 사진은 오늘 조간신문들 일면 톱에 계속 나온 사진입니다. 이 아마존 정글에서 40일 동안 생존 기적의 콜롬비아 사남매 이야기입니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군의관들이 경비행기 추락 사고 후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40일 동안 생존한 사남매 중 한 명을 치료하고 있는데 1살, 4살, 9살, 13살 이 사남매가 어머니 조종사를 비롯해서 같이 탄 어른들은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는데 아마존 원주민 혈통의 4남매가 평소 익힌 생존법대로 우림에서 임시대피소를 만들고 씨앗을 먹으면 버텼다. 자, 그 사진 기사가 조간의 일면톱에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도 먼저 그 일면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북엘리트층 동요 연쇄탈북 조짐 이건데 사진은 조금 전에 조선일보에서 소개해드린 그 사진입니다. 1살 박이 아기가 분유를 주려고 하니까 구조대가 앙상한 손을 뻗어서 분유를 받아 먹으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북한 외교관들이 유럽 등에서 지금 망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 체제에 기대를 접었다. 북한 엘리트층이. 그래서 김정은이 엘리트층 입안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위 탈북자 16명 이상을 채용을 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탈북한 사람들이 참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강연 같은 데도 나가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것이 딱 끊겼죠. 자, 그래서 참 그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탈북자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고위 탈북자 16명 이상을 지금 신규 채용을 하면서 또 이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일면 토끼서입니다. 김명수 법원 6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다 돼가지고 6년 동안 대법원장으로 있었는데 재판 병목만 키웠다. 재판이 계속 미뤄졌다. 이 사법농단 수술 후유증,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법원 내에 위계서열 해체 공들였다. 그러는 바람에 재판 속도, 재판 질은 판사 개인에 의존하게 됐다. 2년 넘은 1심 형사재판 4,781명이나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일부러 뭐 재판을 미룬 것도 있죠. 정치적인 이유로 김명수 그 법원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인물이 조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조국. 1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 유재수 감찰무마 그리고 뭐 아들 딸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2년 징역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도 안 되고 지금 2심을 받고 있는데 1심까지 걸린 기간이 무려 3년 2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정상대로 그 재판이 진행됐으면
조국은 벌써 대법원 확정 판결 받아서 구속돼 있을 거고 출마는 꿈도 꾸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재판을 계속 미뤄서 조국이 출마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지경에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김명수 법원 6년 동안 여러 가지 이 사법농단이 벌어졌는데 그 부분도 반드시 파헤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6월 1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